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기반 인터넷 매체죠. 스픽서, 그리고 송국근의 혼술이 함께 제작하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지난주 첫 방송이 있었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출연을 해서,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 소동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준석의 대항마를 자임한 이유도 설명을 했었죠. 자, 오늘 두 번째 게스트, 송국근의 혼술타임, 이 9월 5일 밤늦은 시간에 보내드리는 두 번째 게스트는 법조계의 보수 우파 논객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해박한 법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침없는 직설합법으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논평을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 또 국민의힘의 법원 리스크, 또 이준석의 경찰 리스크, 플러스 국민의힘 윤리위 리스크. 자, 이 3대 리스크, 전국 흐름을 좌우할 3대 리스크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의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은 법조계의 논객 서정욱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로 술술 해결해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이 사법부에 다 넘어가 있어요. 예. 일단 딱 보면은 세 가지.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법원 리스크, 이준석의 경찰 리스크,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일단 이재명 검찰 리스크,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일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된 배경,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을 혹시 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저는 이제 당연히 예상한 결과고요. 네. 김현지 보좌관이 전적입니다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를 고의로 저는 오픈시켰다 보거든요. 그때도 이게 저는 자작극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전 포고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보좌관 보고 전적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이거를 노출을 시키고. 언론에 노출할게. 네. 이게 선전 포고하는 방식이고. 네. 이번에도 이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당당하게 나가 조사받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네. 이러는데, 근데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해서? 자기가 이게 그래놓고 네. 협조한다고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갈 것처럼 하면서 의원들이 아니 되옵니다. 이러니까 의원총회 뜻을 받들어서 나 안 나간다. 이런 게 다 쇼가 아닌가. 다 시나리오에 다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다 자작 쇼라 보고요. 네. 아마 이제 안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가봤자 이게 어차피 기소는 필연적입니다. 기소는 필연적이다. 어차피. 네. 어차피 이게 기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히 나가봤자 덜덜이밖에 안 된다. 네. 이래서 이게 안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 효과는요. 안 나가면 이게 매를 더 벌죠. 네. 검찰이 볼 때는 이게 해명도 안 하니까 네. 전부 다 이게 기소하면서 구형도 더 세게 하는 네. 매를 더 번다. 이런 이게 효과로 보면 돼요. 네. 저는 또 이번에 첫 소환이잖아요. 첫 소환이 안 나간 것이 앞으로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10번 이상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재명 리스크가 GH 합숙소 있잖아요. 네. 이게 아쉬워요. GH 합숙소가. 이게 좀 빠진 게, 네. 그거는 이제 CCTV가 2달만 보관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선거 사무실 네. 누가 들어왔는지. 네. 그거하고 이제 법인카드도 배소연 네. 오늘 조사받고 있거든요. 검찰에요. 네, 배소연하고 이제 김혜경만 기소하는 걸로. 요거는 이게 빠져나갔죠.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게 위례 신도시 문제. 예. 이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사법 리스크는 거의 그대로다. 빠진 것도 있지만 새로 추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대로 수사
진행된다 봐요. 시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자, 일단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기소는 필연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몰아올 것 같은데, 일단 형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금배지도 날아갈 것 같은가요? 형량은요. 저번에 그 형 강제입원 있죠. 그때도 이게 벌금 300만 원 2심에 물론 이게 대법원의 권순일이 때문에 뭐 결국은 이게 무죄됐지만 지금 이게 세 가지잖아요. 혐의가 세 가지죠. 대장동, 백현동, 김문기. 근데 그 다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게 30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벌금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옛날에도 300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게 갑옷이 방탄 갑옷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진다. 결국에 쌍방울 네이 하나만 남습니다. 갑옷이 다 벗겨져. 쌍방울 네이만 입고 이제 버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된 그 쌍방울. 자기가 쌍방울 네이만 입고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갑옷이 벗겨지느냐? 첫째는 이게 배지가 흥미있네요. 날아갑니다. 배지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3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이 확정이 되면은 당선된 사람은 당선 무효가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당선되지 못했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배지가 날아간다. 방탄 갑옷이 중에 배지는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조선일보도 오보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의 선거만 무효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그 이후에 보궐선거로 배지 달았잖아, 인천에. 대선이 아니고 보궐선거라서 괜찮다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배지는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국회법 136조를 못 봤던 거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변호사들도 인정하더라고요. 방송 가니까. 그렇습니까? 국회법 136조에 보면 퇴직조항. 거기에 보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퇴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퇴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즉시 이런 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저기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간 없어지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여기 있네요. 국회의원 국회법 136조 보면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이 조문을 조선일보 기자 제가 양은근 기자한테 전화 자기도 착각했대. 인정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선거법만 보면 당의 선거만 무효니까 배지가 있는 줄 알잖아. 당의 되죠. 선거 아니니까. 얼핏 보면 그렇죠. 근데 국회법에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연 퇴직입니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 사라져 버리네요. 그것도 사라지고 배지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배지가 사라지니까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어렵게 개항을 가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100일 이상, 그러니까 100만 이상 받으면 배지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배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피선거권이 없게 됐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피선거권 없으면은 5년 동안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 대선 때 못 나오네요. 그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이설이 없어요. 5년 동안 벌금일 때는 5년 동안, 그다음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건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으니까 결국에 대선 못 노는 이재명은 이빨 빠지 호랑이지. 대선 못 노는 대선 주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두 번째 효과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배지 중에 이번에 그 당대표도 배지죠. 배지죠. 당대표도 이게 방탄이잖아. 그 안에 내부 당원도 막 개정하고 했죠. 방탄이죠. 80조. 근데 정당법 22조에 의해서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이것도 서 변호사께서 찾아낸 거죠. 물론 이게 배성희 변호사 도움도 받았고. 왜? 설명 22조. 정당법에 보면 당원의 자격이 있어요. 당원 자격이 있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게 그 선거권, 피선거권이 자동 없잖아요. 18, 19조니까. 공직선거법 18조가 선거권. 그렇죠. 그다음에 19조가 피선거권. 그대로 준용되죠? 그 두 개가 없으면 당원이 못 돼요. 그러면 이게 당원이 못 되면 이번에 이준석 봤잖아. 당원권 6개월 정지되니까 당대표도 6개월 자동 정지되죠. 그렇죠. 이 말은 이게 당원이 아니면 당대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생해가지고 야당의 당대표 해가지고 방탄 갑옷 입었잖아. 근데 그것도 정당법 22조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조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피선거권 선거 같이 없거든요. 예. 없잖아요. 그렇네요. 따라서 저는 당 대표도 없어지고 결론도 그렇게 그다음에 당비 예. 국가에서 나라 돈 받은 거 434억 받아갔죠. 예. 그것도 이게 불법 토해내야 선거운동 하면서 예. 나라에 보조금 받아간 거죠. 예. 그거 토해내야지 민주당이.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선거법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법에 그 265조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당수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떨어졌어도 100만 원 이상이면 그 국가에서 보존받은 돈을 보존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정당이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3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 내면 예. 경매 붙여가지고 그 강제 징수 세금 안 낼 때 징수하는 절차 예.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 이게 천막 당사로 가야지. 민주당은 천막 당사로 가고 그다음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죠. 예. 그거는 이게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압류하면 됩니다. 아. 왜 의원들한테 보조금 나오잖아. 예. 요걸 이게 압류하면 민주당도 이게 천막 당사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가 날아가고 예. 그 재산이 다 없어진 거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지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정 파탄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없어지고 예. 또 뚜렷한 자기 대권 주자가 없어지고 예. 이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선거법은 빠르죠. 선거법은 이게 1, 2, 3심 합쳐서 예. 원칙은 예. 물론 이게 훈시 규정이에요. 네, 예. 원칙은 6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3개월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1심이 6개월, 1, 2, 3심 1, 2, 3심 다 합쳐서 이게 원칙은 6개월 이내. 6개월. 아, 원칙은 6개월이네. 이내. 예. 근데 이제 뭐 좀 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빨리 진행해라. 예.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오래돼 버리면 뭐 배지 시험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오. 진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야,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이게 당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뭐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법원 리스크가 돼 있는데 오늘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8일 날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시즌2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호영 쪽으로 가는 거 맞죠? 주호영으로 가더라도요. 예,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그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옛날 예. 가처분이 주호영이가 미워서 주호영이가 부적절자라서 가처분 해준 게 아니고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당헌을 완전히 개정을 했죠. 예, 예. 이제는 이제 선출직 중에서 이제 4명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나가면은 비상 상황으로 딱 규정을 했죠. 그걸 규정했죠. 예. 거기 오늘 오전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상임 정국이 아마 열어가지고 예.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까지 했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일 날 전국이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장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또다시 주호영을 뽑고 또다시 8명 그대로 해도 예. 전혀 이게 법원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다. 예. 왜? 새로운 당헌회에서 예. 새롭게 선출된 거 아닙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제가 보기도 이게 주호영으로 가고 예. 비대위원도 뭐 한두 명 바꾸지 안 바꾸지 모르지만 예. 상당 부분은 그대로 가도 전혀 이게 법원의 취지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민사 51부죠. 민사 51부 재판부가 저번에도 워낙 좀 어떤 정치색 있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도 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니네들 비상 상황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만약에 비대위가 발족을 하면은 가정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준석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그 재판부가 그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이제 가처분은 전담 재판부가 해요. 예. 수석부장이. 예. 그래서 이제 황정수가 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돼 있었잖아. 저는 그때도 비상이라 봐요. 그렇죠, 비상이죠. 예, 당 제가 대표가 그래서 제가 징계받은 방송에서 것부터. 예. 황정수한테 물었잖아요. 너 황정수 판사 대법원장이 성상납 받아가 6개월 직무정지되면 그게 사법부의 비상이 아니야. 초비상이죠. 대법원장이 성상납 받고 점검을 해가 6개월. 그리고 이게 대법관이 줄 사퇴를 했어요. 예. 대법관이 한두 명 남아서 예. 이게 비상이 아니야. 예. 이걸 제가 황정수한테 물었잖아요. 답변 받았습니까?
답변을 안 해. 그건 누가 봐도 이게 비상이잖아. 그렇죠. 초비상이죠. 옛날에도 비상이잖아. 예. 근데 그 판결 잘못된 거죠. 아, 잘못됐죠.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그냥 당헌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는 선출직 5명 중에 4명 이상이 고리되면 이제 비상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 못 박았죠. 그럼 이게 황정수 뭐 가지고 이게 비상이 아니라고 할까 이번에? 저는 이번에는요. 황정수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가 오나 또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 그 퀴즈거든. 아, 김명수 김명수의 할아버지 퀴즈. 정조 퀴즈 고조 아니면서. 할아버지가 오나 예. 이번에는 이게 못 바꾼다. 이미 당연히 확고하게 돼 있는데 예. 사법부가 왜 관여하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아까 제가 대법원장이 고리되고 대법관이 줄사퇴했잖아. 근데 판사들이 비상이래가 전국 법관회가 모여서 근데 입법부에서 야, 그 사법부 비상 아니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저는 황정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서 일단 한 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2차, 3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1차일 때는 비대위원장만 했고 지금은 비대위원 전원. 근데 오늘 비대위원 전원 사퇴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국이 이 의결을 무효로 이렇게 가처분을 냈는데 오늘 전국위에서 전원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를 14일 날 추석 연휴 후에 하거든요. 혹시 이거를 또 인용을 하면은 오늘 했던 이 전국에서 했던 의결 절차들이 전부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러게 못 받아주고요. 예. 그러게 그 각하됩니다. 아, 각하가 각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이준석이가 빨리 좀 판결 맞아요. 좀 빨리 심내달라 했잖아. 그 근데 7일 전에 황정수 판사가 이준석이 말 안 들어준 거잖아. 7일 전에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5일 상임위 열리기 전에 전국이 열리기 전에 해달라고 했어요. 해달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비대위원들 8명이 사퇴했죠. 그다음에 전국에는 날짜가 지나버렸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가처분할 실익이 없죠. 예. 이미 사퇴했잖아. 근데 어떻게 직무정지해? 그럼 각하네. 그러니까는 각하죠. 소송거리 소용이 없는 거죠. 소송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리가 안 되죠. 예.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이미 기차도 떠났고 비행기는 이륙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소송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없잖아요. 허공에 붕 떠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각하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방송금지 가처분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방송을 하는데 예. 누굴 명예훼손할 것 같으니까 방송을 오늘 7시에 우리 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못 틀도록 가처분이 들어오면 판사가 막 6시에 재판하거든요. 급할 때는. 근데 예. 7시에 털어버렸다. 예. 그러면 이게 버스 떠난 거예요. 그럼 각합니다. 똑같은 짓. 그렇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건 14일 날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죠. 네.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대법원에 재항고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이것이 14일 날 다 각하가 되든지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항고 재항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 변호사 생활 30년입니다. 예. 가처분이 항고나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물론 제가 실력 없는 변호사지만.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주호영 갈 것도 있겠죠. 우리 국민의힘도 그냥 쇼한 거죠. 이게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요. 예. 급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세월에 이의 신청하고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합니까? 그렇겠네. 사정 변경이 중대하게 예. 없으면 예. 받아들여지는 건 없어요. 예. 저는 국민의힘 2건 했잖아요. 예. 이것도 그냥 각하대전에 취하든지 끝내야 됩니다. 그렇네. 자, 이재명 검찰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법원 리스크를 핵심만 딱 집어서 살펴봤고, 자, 하나 더 살펴볼 핵심만 찍어서 살펴볼 거, 이준석 경찰 리스크, 윤리위 리스크. 자, 추석이 지난 다음에 경찰이 소환하겠다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데, 자, 이준석이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 게임 끝나죠. 가능성은 있나요? 기소. 아주 높죠. 기소될 왜냐하면 가능성. 이게 이준석이가 모든 걸 이게 제명형 따라 하거든요. 이재명 형 하는 걸 보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하나 베끼는데 하나를 잘못한 게 실수한 게 있어요. 뭐죠? 제명형은 베끼다가. 절대 김부선이 고소 절대 안 합니다. 그렇네요. 김부선이 고소 안 하죠. 뭐 누구 지자체에 고발을 하지만 고소 안 합니다. 예. 고소하면 이게 싸움이 커집니다. 무고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밝혀내고 안 되면 둘이 거짓말 탐지기 합니다. 김부선하고 직접 고소를 하면은 고발이 아니고 고소를 하면. 김부선이는 진실을 놓는데 이재명이 거짓 노발. 이게 개망신이잖아. 거짓말 탐지기 증거 능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끝내 안 하죠. 근데 그거는 베꼈어. 이준석이도 절대 김성진은 고소 안 하죠. 안 하죠. 방송에. 김성진도 안 하고 강신업 변호사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이준석 왜
김성재를 고소해야지 왜 강용석과 김세희를 하느냐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게 이준석이가 초기에 그냥 홧김에 그냥 고소해버린 것 같아. 강용석하고 김세희를 냉정하게 변호사가 조언을 못 해준 거지. 네. 그때는 이제 그 정치적 상황상 김세희하고 강용석을 뭐라고 고소했냐? 나 이게 성접대나 접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방송하느냐?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죠. 이게 이준석이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렇겠네. 내가 여기 가로 세로를 왜 고소해가지고 지금 무고로? 그때 무고로 다시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김성진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확실한 거는 무고입니다. 근데 무고죄를 그 판결을 할 때, 그러니까 규명을 할 때도 그 핵심 자체,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해야지 이게 무고를 따지잖아요. 야, 그러면은. 근데 제가 강신업 변호사 자주 만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친하니까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사 받았잖아요. 성상납이나 이게 접대는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이러더라고. 다만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잖아. 이것 때문에 경찰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고는 공소시효가 넉넉하죠. 무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상납 포함해가지고 접대받은 거는 명백하게 경찰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무고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고가 제일 유력하게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고 지금 이제 알선 수재는 공소시효 때문에 마지막 선물이 추석에 9월 27일 날 2015년에 주는데 근데 이준석이가 하다 약속 안 지키니까 삐져가지고 8만 원짜리 그냥 흐름만 가나 보낸 거죠. 그 전까지는 소고기 주세요. 그렇죠. 근데 8만 원짜리 그 선물까지도 접대로 보면 포괄일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접대라고 볼 수 있는지 8만 원이 또 이게 그 용도가 틀리잖아. 처음에 성상납 할 때는 박 대통령 모시올라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사면 용도하고 이게 청탁의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포괄일자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성접대를 받았으면 성매매 이런 거죠. 성매매고 알선 수재도 들어가고 또 증거인멸 교사는 작년 말에 했어요. 대선 전국에서.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와 성접대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기는 뭐 또 뭐 공소시효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딱 걸리는 것이 공소시효 없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무고죄. 증거인멸 교사도 공소는 많이 남아 있죠. 증거인멸 교사도 그것도 남아 있죠. 알선 수재만 이제 애매하고 재밌는 거는 이게 그 경찰의 수사 많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지금 큰 소리 치죠. 제명행위 안 가도 나는 간다고. 나는 출석한다 그랬잖아. 본인이 이게 가보면요. 출석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제가 보기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증거가 수집돼가 자기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때 생생하게 그 여자 있잖아. 접대한 여자.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했는가 봐. 그 여자까지 인적 사항부터 모든 걸 그걸 다 확보를 하고 있다. 다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성지의 진술이 뭐 수첩부터 일정 다 있고. 그다음에 장이사, 김이사 막 진술 다 있고. 무엇보다 그때 김영록 부부장 검사가 다 이게 성매매고 사실 수사 기록이 다 편찬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래.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은 안 가봤잖아요. 왜? 이준석이한테 정보가 보안이 딱 유지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큰 소리 치는데 마침 이게 딱 경찰 가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자기는 이게 도저히 이제 못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여론전을 펼치겠죠. 자, 그 여론전을 펼치면서 또 대구에 가서 뭐 하는 것처럼 이 본인의 지지층을 또 결집하는 그런 걸로 방어를 칠 텐데 자, 엑기스 핵심 마지막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그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추가 징계? 윤리위. 그거는 이게 100%죠. 100%입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저번에 6개월 정제 이후에 한 말만 보면 양두 구역이라고 구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을 이게 완전히 개고기 사기친 걸로 대선 때 했잖아요. 그다음에 로마의 그 코모두스 비겁한 항제 이게 그 암살당한 항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비유하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전두환의 신군부에 비유했잖아. 절대자. 이거만 해도 이게 저는 제명 사유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윤리위는 말일날 열리죠. 9월 28일. 28일. 그럼 이게 수사는
그 전에 놓으면 네. 수사노가 기소되면 뭐 할 것도 없고 윤리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그렇게 기소되면 네. 기소 안 돼도 저는 이게 충분히 네. 징계는 네. 제명으로 이게 가고요. 제명 가기 전에 제가 여기 대구 가가지고 네. 저 대구 토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대구가 초중고 나왔어요. TK 지금 이준석이 TK의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대구 사람들이요. 뭐 죽비를 들어가지고 뭐 대구에 12명 그 있잖아. 비겁한 국회의원들 뭐 이게 때려달라 했잖아. 저는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면 안 되고 몽둥이를 들고 이준석이 별명이 미친 개거든요. 너무 심합니다. 이준석이 별명이 뭐 미친 개가 심하면 제가 수정해서 광견으로 할게요. 그냥 광견. 지금 이게 말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그래, 말이 그게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 약이다. 저는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광견을 이렇게 때려 패야 돼요. 그리고 윤리는 제명식이면 그 다음부터 이게 떠돌이게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유기견. 마지막에는 이게 안락사 시켜야지. 영원히 정치판에 그게 팽당하는 거야. 뭐 토끼를 잡아서 토사는 아니에요. 자기는 억울하다 토사 구평하지만 토사는 아니고 근데 이게 마지막은 광견을 안락사 시켜야지. 결국에 이준석의 운명은 광견, 유기견, 그다음에 안락사 이런 게 운명으로 가고 그 일을 대구 시민이 해야 돼요. 대구 시민이 이준석을 저는 몽둥이에게 혼을 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보수 진영 안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렇게 여당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좀 대변해서 오늘 서정욱 변호사께서 오늘 그 혼란한 이 상황을 좀 술술 풀어 주셨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 국민의힘의 법원 리스크, 이준석의 경찰 리스크, 윤리위 리스크. 예, 여기서 이게 저는 이게 이재명과 이준석을 이렇게 별도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 보수 우파와 좌파들 있잖아요. 전면전입니다. 전쟁은 맞아요. 이재명도 전쟁이다 했고 김현지,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게 전면전을 했잖아요. 전면전이라 했죠. 그럼 이 전쟁을 본질을 좀 크게 봐야 돼요. 이 전쟁은요, 3대 3의 전쟁이에요. 이쪽이 우리 우파 쪽에 3명은 사상 최강 드림팀,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총사령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3명의 장수가 있고 저쪽에 진압해야 될 공권력하고 전쟁하자면 그게 반란군이지. 그게 쿠데타군이에요. 저기도 이게 3명의 수장 반란군의 수계가 있어. 그게 바로 이재명, 그다음에 이준석, 그 뒤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게 3대 3의 체제를 건 근본 일척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다.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이재명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정리하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부터 쭉 놓잖아. 문재인 정리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정리되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저희가 싸움에 나갔어야지 뭐 이게 이재명 따로 이준석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정욱 변호사 소개해드릴 때 법조계의 농객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마지막 작별 인사면서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의 보수 우파 농객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